어디를 가는 걸까? 향숙 씨는 지금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향숙 씨도 알고 있다. 남편이 마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이 많아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나 딸에게도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나. 엄마. 마음이 복잡해서 찾아온 곳 평창에 있는 친정집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 왜 반갑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쉬며살이 한다고 딸 고생시키는 사위가 못마땅하다. 불쌍하게 짓지 말고. 여기 올라앉아. 산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와? 댓글 내가 죽은 사람이야. 또 누가 오셨네. 아버지는 향숙 씨가 속을 털어놓기도 전에 역정부터 내신다. 쉬며살이 얘기는 사위가 떠난 뒤 딸에게 전해 들었다. 저러니까 혈압이 오르지. 뭐 그랬나? 뭐 그랬나? 왜 그래? 남은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다. 향숙 씨는 속상하다. 이러려고 친정에 온 게 아닌데. 훌쩍 산으로 떠난 남편 흉도 보고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도 역시 친정어머니다. 그런 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살 대로 살. 친정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했다가 3년이라는 게 석 달도 못 하는데 3년은 어떻게 살아? 아이고, 기가 막히죠. 3년 쉬며살이 한다는 사위가 야속하기도 하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오면 또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암만 사람들은 이해가 안 잘하려고 해도 가는데 그렇게 하는 다른 거 사람들은 그게 정신 나간 짓이라 그러지. 그걸 다 누가 그래요, 다르게 저. 받아들이는 사람 없지. 저게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가는 거지.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모두가 향숙 씨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 속이 편치 않다. 아파가지고 병이 지금도 몸이 온전치 않은데 병이 더 생겨가지고 집에 내려왔을 때 그걸 누가 짐이 되냐고. 그게 다 언니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형부가 내려온다고 하면 형부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는 거죠. 눈치 없이 어머니 앞에서 형부 흉을 보는 동생. 6일부터 11일까지거든. 조금 더 건강할 때 내려와요. 채우기를 기다려야지 어차피 갔으니까. 아 채우고 3년을 채우고 그러게. 건강하게 내려오면 그래 다행이지만 그러기를 바라야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느냐고? 장모는 사위에게 전화를 한다. 이렇듯 딸을 속썩이는 사위에게 혼쭐을 내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그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하지만 사람 집에. 좋은 장모는 야단은커녕 사위 목소리를 듣더니 오히려 반가운 기색이다. 아이고, 자기네 식구 자기가 걱정하지 내가 왜 남의 식구인데 걱정을 해? 믿는데, 아이고, 믿는 돕고 발치가. 친정어머니의 야단에 남편 반응이 좀 달라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또랑친데 물리러 와서. 또랑치게 생겼지. 지금 봐봐. 물리러 온데 막 그러면 그렇지. 내 남편이 누군데. 뭐 쉬다가 들어온가 보네. 빗속에 우산을 받고 친정어머니가 텃밭으로 나온다. 비 때문에 땅이 질퍽거리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뭐라도 좀 쥐어보내고 싶다. 한평생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면서도 그것을 최고의 낙으로 살아온 어머니다. 물 주고 거름 주듯 자식을 정성으로 키워온 어머니. 이 세상에 이렇듯 무조건적인 사랑이 또 있을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친정어머니처럼 자신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겠는가? 그런 어머니가 이제 곁에 없으니 남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 편, 사위도 딸한테 잘할 때 예쁜 법이다. 처음에는 막 그냥 이혼하라 그랬다고요. 갖다 쏠때. 사위가 밉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딸과 인연을 맺은 후 사위가 얼마나 잘했는가.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 말고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위였다. 아버지 콩 뭐 이런 거 좋아한다. 아, 사위가요? 예. 어느새 사위 주려고 콩을 딴다. 하지만 사위의 심효살이가 어리석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호강이 아나요? 몰라요. 죽은 사람 판에 보면요 나무 뜻까지만도 못한 거 그 뭐 아이고 뭘 알아요. 그래도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 않나. 장모에게 살갑게 굴며 이 일 저 일 거들던 사위 미워할 수가 없다. 상추도 뜯어오면 자기야 씻고 뭐 다 하지 뭐. 뭐 방앗걸도 가로라면 빨랑 가서 가로고 뭐. 좀 부지런해. 좀 부지런해. 장모님이 퍼주는 된장 꽉꽉 눌러 담는다. 아버지 갈게요. 아니요. 모녀 사이에 웬 승강이가 벌어진 걸까? 알았어. 향숙 씨는 나오면서 부모님께 용돈 5만 원을 드렸다. 그러나 사위 없이 가장 노릇하는 딸 형편이야 안 봐도 뻔하다. 알았어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얼른. 얼른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이 부모님께 주름살 하나를 더 드리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는 향숙 씨. 딸은 그렇게 잠시 왔다 갈 뿐 친정어머니는 오래도록 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향숙 씨는 22년 전 이곳 고향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몫으로 일하러 온 남편이었다.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니 향숙 씨 마음에도 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다. 집에 돌아온 향숙 씨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자신이 반대한다고 산에서 내려올 남편이 아니다. 이젠 심효살이하는 남편 마음도 조금은 만져진다. 흔들리던 마음에 종지부를 찍는다. 시커물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울어야 되지?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오늘도 한결같이 어머니 묘를 지키는 유범수 씨. 그는 지금 일기를 쓰고 있다. 10살 때부터 평생을 써온 일기장. 여기엔 유범수 씨가 어머니와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 무서운 가난으로 배고팠던 시절 형님과 누나는 돈 벌러 외지로 나갔고 유범수 씨 밑으로 나이 어린 동생 둘이 더 있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그는 어머니와의 아픈 추억이 많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량을 나갔죠. 막상 나갈 때는 아주 용기 있게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좀 잘 사는 집에 가갖고 거짓말했지. 어머니 팔고 쌀 한 대 꽂으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한 대를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밥을 하셔갖고 차마 같이 못 잡숫고 부엌에서 드시는지 했던 부엌에 나와보니 눈 주위가 뻘겋이더라고요. 그 어린 가슴에 약속 하나를 심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라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어머니부터 드리고 나머지 덜어서 가져더라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시니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좀 형편이 궁핍해도 생전에 잘해야 돼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생전에 아무리 잘한들
그 큰 부모 사랑에 비하면 바닷속 모래알일 뿐이다. 그 모래 한 알의 정성이라도 들인다면 그것이 효자다. 오늘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어머니 생신. 마른 북어를 불려두었다가 고추장 양념을 발라 북어찜을 만든다. 북어찜은 고기를 안 드시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어머니는 오늘 아들의 마음이 담긴 행복한 생일상을 받을 것이다. 김장독의 김치처럼 땅에 묻어둔 막걸리,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올리고 더운 음식은 조금이라도 식지 않게 정성을 쏟는다. 금방 지은 밥은 반드시 어머니 앞에서 그릇에 담는다. 효자가 차리는 밥상에 팔이라고 마음 놓고 앉을 수 있겠는가? 계시다가 이제 내려가시면은 마음속에 한이라게 그렇게 다 풀어지실 것 같아요, 어머님에 대한. 그렇진 않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그냥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마음의 속에 묻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이란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름답고 고운 것 보면 생각나는 사람, 그것이 사랑이다. 그 어떤 사랑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 자식은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삶을 배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날, 유범수 씨 형님 집에서도 온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북어찜이 여기도 있다. 작년 어머니 산소 곁에서 뜯어온 고사리 나물. 저때 산에서 갖고 뜯어온 거야? 형님이? 아니지, 우리 시동생이 뜯어다 준 거지. 그래, 아빠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정 많은 시동생은 이 자리에 없다. 어머니 자식 모두가 모인 자리. 그러나 동생은 없고 샛별엄마 혼자 있는 모습이 형님은 마음에 걸린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과연 바라실까? 식구들 마음을 샛별엄마도 안다. 샛별이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아챈 것일까? 냉장고에서 물 딱 꺼내가지고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끝이야, 아침은. 샛별엄마가 남편 없는 자신의 신세를 웃음으로 풀어낸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범수 씨의 동생이 말문을 연다. 살았으니까 이제 살림도 해봐야 오빠가 얼만큼 잘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갚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갚어. 그동안 오빠가 그렇게 잘한 것만큼 갚어. 힘들어. 유범수 씨 때문에 이 집 저 집 눈물바람이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안 하다가 가는 날은 이제 한 거요. 여기 저기 이혼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갔다 와서 찍어준대. 이혼 얘기도 웃으면서 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 처음엔 기가 막히더니 이젠 그것 때문에 웃는다. 괜찮대. 걱정하지 마. 지금 나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샛별엄마도 가족들도 이제는 쉬며살이하는 유범수 씨를 받아들인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한지 알기 때문이다.